사람은 출생으로 태어나고 배울 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물에 관한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물을 마셔도 왜 몸이 마른 느낌일까입니다. 뚜껑이 닫힌 물병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병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병 안에 물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개가 열려야 합니다. 세포도 똑같습니다.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려면 수분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과학자들도 물은 그냥 세포 안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세포는 물을 넣자마자 아주 빠르게 들고 나는데 어떤 세포는 거의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물의 이동 속도가 이렇게 다르다면 세포마다 물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답을 준 사람이 미국의 과학자 피터 아그레이입니다. 1992년 그는 적혈구 세포막을 연구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단백질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다른 세포에 넣어보니 물이 그대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세포 안으로 물이 드나드는 전형 출구, 바로 아쿠아포렌이라고 하는 수문을 인류 최초로 밝혀냈고, 이 발견이 너무 중요해 2003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쿠아포린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포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맞는지,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안전한지 이걸 먼저 봅니다. 이 조건이 맞을 때만 이 물을 써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문을 엽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쥐약한 소묘를 보는 것은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과 세포 안팎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야간 빈뇨와 불면은 이 수분 불균형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해 탈수 상태에 이릅니다. 세포는 수문을 여는 조건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물이 몸 안으로 들어와도 균형을 깨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조건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해질이 함께 있는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은 맞는가?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안정적인가? 이 조건이 맞아야 세포는 수문을 열고 물을 받아들입니다. 왜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위기를 느낄까요?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농도 희석을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면 몸은 그걸 안전한 수분 보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이 대량으로 들여오면 혈액과 체액에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를 희석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경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근육과 심장은 오작동 위험이 드러나가며 세포는 부풀어 오를 위험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의 첫 반응은 빨리 버려라 이겁니다. 물은 이런 물을 오래 잡아두지 않습니다. 신장은 즉각적으로 이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없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소변은 더 자주 나오고 몸은 오히려 더 마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네랄이 적은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생리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불편해지고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학습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게 되고 물을 마시는 욕구 자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형성한 생리적 학습입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을 반복해서 마실수록 몸은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고 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받아들이려 하게 됩니다. 즉, 물을 적게 마시는 행동 자체가 몸의 방어 반응이 됩니다. 이 설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포의 농도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안전한 농도로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래 붙잡아 둡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물을 많이 마신다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분 흡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통로와 균형의 문제입니다. 물은 수문이 열릴 때만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주제이기에 물 전용 통로인 아쿠아폴린에 대한 관련된 참고 문헌을 이 영상 끝에 남기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물이 부족해지면 인체를 오작동한다고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물백 소금 일의 기적의 저자 문영권이 수많은 책과 논문 그리고 개인적 체험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입니다.